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을 경험하셨나요? 밥만 먹으면 눈이 감기고 점심을 먹고 나면 오후 내내 졸음이 쏟아지고 손끝이 저릿해지는 느낌 말입니다. 약을 바꿔봐도 운동을 늘려봐도 나아지지 않는 그런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30년간 당대사와 식생활을 연구해온 박정우 박사입니다.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원에서 오랫동안 우리 몸의 혈당 반응과 식습관의 관계를 추적해왔고 수백 명의 식생활 개선 사례를 지켜보며 매우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 증상은 절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피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하나의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밥과 같은 탄수화물을 먼저 섭취할 때 우리 몸이 그 갑작스러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식사 전 단 15분, 두 가지 간단한 습관만 바꾸면 여러분의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이것을 수십 년에 걸쳐 직접 목격해왔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인생의 질을 바꾸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 일상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요즘 식사 후에 졸음이 심하시거나 손발이 저릿한 느낌이 드시는 분 계신가요? 혹은 밤에 다리가 자꾸 쑤셔서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하는 분 있으신가요? 혹시 본인에게 해당된다면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정말 인상 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82세 박정수 스님인데요. 이분은 무려 16년 동안 식후 졸림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냥 피곤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침을 먹으면 오전 내내 눈이 무거워서 신문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고 점심을 드신 후에는 손끝이 저려서 손으로 무언가를 조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다리가 자꾸 쑤셔서 밤새 뒹굴며 잠을 못 주무셨어요. 박정수님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약을 여러 번 바꿔보셨고 운동 시간을 늘리기도 했으며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셨습니다. 하지만 좋아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분은 외식을 두려워하게 되셨어요. 식사 자체가 불편함과 고통의 신호가 되어버린 거죠. 82세의 나이에 음식을 즐기지 못한다는 것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우연하게 편의점에 들어가셨는데 무가당 두유 한 팩이 눈에 들어오셨대요. 호기심 삼아 집에 가서 아침 식사 15분 전에 한 팩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오후 신기하게도 졸림이 사라졌던 겁니다. 처음에는 혹시 우연일까 싶으셨을 텐데 이틀, 사흘 계속해보니 정말 달라졌어요. 손발 저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밤에도 숙면이 가능해지셨습니다. 그 후에 박정수님은 여기에 완숙 달걀 한 개를 더해보셨대요. 그러자 피로감이 훨씬 덜해졌고 오후의 무거움이 정말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분은 외식도 자신감 있게 하시고 손자들과 함께 음식을 즐기시는 모습으로 변하셨어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바로 이런 작은 습관의 변화가 만드는 큰 인생의 변화를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만 전체 흐름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작은 변화가 정말로 가능하다고 믿으시나요? 저는 30년간의 경험 속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정말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사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내일부터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떤 원리로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서 무엇이 이 증상들을 일으키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며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식사 방법이 우리 몸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가정에서 밥을 먼저 집어서 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습관이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왔습니다만 생물학적으로는 우리 몸에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먼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고 우리 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식후 졸음과 피로로 나타나는 거죠. 한국영양학회의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단백질을 먼저 섭취했을 때와 탄수화물을 먼저 섭취했을 때의 혈당 상승폭을 비교했더니 단백질을 먼저 섭취한 경우에 식후 혈당 상승폭이 평균 25%나 낮아졌다는 겁니다. 25%면 정말 큰 차이죠. 제가 만난 박정수 82세님도 처음에는 정말 의심했어요. 그런데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졸림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드립니다. 식전에 무가당 두유 한 팩을 마시고 그 다음에 밥과 반찬을 드세요. 달걀을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때 정말 주의할 점이 있는데 절대로 당이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우유 맛이 나면서 고소하다는 표시가 있는 두유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들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무가당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몰라 하시는 부분인데 단순히 식전에 뭔가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몸이 소화 준비를 할 여유를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식사 5분 전에 급하게 무언가를 마시는 것과 15분 전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섭취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일본의 임상영양연구소에서 정말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식전 15분에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의 인슐린 반응이 안정적이고 균형 잡혀 있다는 거였어요. 반면 식사 직전이나 몇 분 전에 섭취했을 때는 그 효과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박정수님 사례를 보면 정말 명확합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식사 5분 전에 두유를 마셨대요. 그런데 그때는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아, 이게 안 되는 건가 하고 포기하려던 찰나에 혹시 타이밍 때문일까 싶어서 15분 전으로 바꿔봤어요. 그러자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식사 15분 전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핸드폰에 식사 15분 전 알람을 설정해 두시길 정말 권합니다. 그런데 식전 루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식사 자체의 속도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빠르게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분비가 줄어들고 음식물이 충분히 씹히지 않아서 소화가 불완전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들어온 음식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혈당 상승이 더욱 급격해지는 거죠. 한국식품영양학회에서 흥미로운 조사를 했습니다. 같은 음식을 두 그룹이 먹되 한 그룹은 천천히 먹게 하고 다른 그룹은 급하게 먹게 한 겁니다. 그 결과는 정말 명확했어요. 천천히 먹은 그룹이 급하게 먹은 그룹보다 혈당 상승폭이 30%나 낮았습니다. 30%요? 정말 큰 차이죠. 박정수님은 이 부분을 정말 적극적으로 실천하셨대요. 한 숟가락 드실 때마다 15분을 씹기로 결정하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2주 정도 지나니 자연스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오후 피로가 정말 크게 줄어들었대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 젓가락을 자주 내려놓고 물 한 모금으로 속도를 조절해가며 천천히 드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기록입니다. 자신의 몸 반응을 일일이 기록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변화가 일어나도 인식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뇌는 자극에 빨리 적응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식생활연구소에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자신의 식습관 변화를 매일 기록하는 그룹과 기록하지 않는 그룹을 비교했더니 기록한 그룹의 실천 지속률이 3배 이상 높았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결과죠. 박정수님도 처음부터 수첩을 챙기셨어요. 식전 루틴을 실천했는지, 식후의 느낌이 어땠는지를 별점으로 매겨 기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자신만의 최적 루틴을 점점 찾아가실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또한 힘들 때나 동기가 떨어질 때도 수첩을 펼쳐보면 자신의 변화를 명확히 볼 수 있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대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수첩을 하나 챙기세요.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간단히 별점 하나로 표시해도 좋습니다. 하루에 10초도 안 걸립니다. 이 작은 기록이 만드는 큰 변화를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제품 선택입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정말 다양한 두유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고소한 맛이라는 표시가 있는 제품들을 고르시곤 합니다. 혹은 부드러운 맛이라고 표기된 제품들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에는 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시판되는 두유 제품의 절반 이상이 당류 5g 이상을 함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5g이면 설탕 한 숟가락입니다.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혈당 안정화를 방해하는 거죠. 박정수님도 처음에 일반 두유를 드셨을 때는 효과가 제한적이었어요. 그런데 당류 0g 이하인 무가당 제품으로 바꾼 뒤부터 확실히 다른 결과를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편의점에 가실 때마다 영양성분표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당류 0에서 1g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액상과당이나 설탕이 성분표의 앞쪽에 표기되어 있는 제품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파악한 이 5가지 핵심 원인들을 일상 전반으로 확장해서 어떻게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원리들을 우리의 하루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수면과 가족이라는 5가지 핵심 시간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은 정말 특별한 시간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완전히 공복 상태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에 대한 반응이 하루 중에 가장 민감합니다. 아침에 잘못하면 그것이 하루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을 시작하실 때 커피부터 마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커피를 좋아하는데 이것을 식전에 하시면 안 됩니다. 커피의 카페인이 우리 몸을 자극해서 인슐린 반응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커피는 식후 30분 이후로 미루시길 권합니다. 대신 기상 직후에 하실 일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서 몸을 깨우세요. 10분 정도가 지났을 때 무가당 두유 한 팩과 미리 삶아둔 완숙 달걀 하나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아침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아침 식사 후에 눈이 무거운 일이 현저히 줄어들 겁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아침 식사 전 이런 간단한 루틴이 정해져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결정해 보세요.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은 우리 대부분이 외출 중에 먹게 됩니다.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학교에 있거나 또는 외출을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 점심 전 루틴이 가장 실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유는 상온 보관이 가능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완숙 달걀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준비해서 가방에 넣고 다니시면 됩니다. 점심시간이 12시라면 11시 45분에 조용한 자리를 찾아서 두유 한 팩과 달걀 하나를 섭취하세요. 그리고 15분 뒤에 점심을 드시면 됩니다. 외출 중이라도 정말 가능합니다. 화장실에 가서 마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박정수 님도 처음에는 회사에서 직원들 앞에서 하기 어색했대요.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니 별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동료 직원분들이 궁금해해서 함께 실천하는 분도 생기셨대요. 여러분도 점심 전 15분을 확보할 자리를 미리 정해두세요. 조용한 카페일 수도 있고 공원의 벤치일 수도 있습니다. 저녁입니다. 저녁은 하루 중에 가장 활동량이 줄어드는 시간입니다. 사무실에서 업무를 끝내고 또는 바깥 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활동량이 줄어들수록 우리 몸의 당대사 반응이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저녁 식사 전 루틴은 더욱 중요합니다. 여기서 정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저녁에는 특히 과일을 피해야 합니다. 수박, 포도, 감, 딸기 같은 과일들이 저녁의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혹시 저녁 식사 후에 과일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저녁 식사 후에 10분 정도 산책을 해보세요. 이것이 소화를 돕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수면입니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 수면과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당대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면 혈당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수면은 우리 몸의 모든 대사를 안정화시킵니다. 취침 1시간 전부터 핸드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끄시기를 권합니다. 푸른 불빛이 우리 뇌를 자극해서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취침 직전에는 간식을 피하세요. 취침 시간을 가능한 일정하게 유지하고 낮 시간에 햇빛을 충분히 노출되세요. 이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리듬이 안정화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잠드는 시간이 일정하신가요? 혹은 깨는 시간이 일정하신가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족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서 혼자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 할 때 훨씬 더 잘 지속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 방법을 소개해 보세요. 배우자분, 자녀분 또는 손자, 손녀분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가족 단톡방의 식전 루틴 인증 사진을 공유해 보세요. 비교나 강요보다는 격려가 정말 중요합니다. 함께 실천할 분이 떠오르시나요? 누군가 한 분과라도 함께 시작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저는 30년을 연구했지만 결론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식사 15분 전에 무가당 두유 한 팩을 마시고
완숙 달걀 1개를 섭취하고 그리고 천천히 먹기. 이 3가지로 식후 졸림, 손발 저림, 밤다리 불편함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잘못된 상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덜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제 30년간의 연구와 경험에서 나온 결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짜 변화는 먹는 양을 줄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먹는 순서와 속도를 바꾸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식전 루틴을 지키기만 해도 하루의 피로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겁니다. 식후에도 눈이 맑고 정신이 또렷할 겁니다. 오후 업무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밤에 다리가 쑤셔서 잠을 못 주무는 일도 사라질 겁니다. 손발이 저려서 불편했던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저를 다시 소개하자면 저 박정우는 지난 30년간 당대사와 식생활을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의 인생이 이 작은 변화로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목격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합니다. 첫째, 냉장고에 달걀 2개를 삶아두세요. 오늘 저녁에 바로 삶으셔도 됩니다. 둘째, 편의점에 들어가서 무가당 두유 1팩을 사서 가방에 넣으세요. 당류 0에서 1g 이하인 제품을 꼭 확인하세요. 셋째, 지금 여러분의 핸드폰 알람을 설정하세요. 내일 점심시간 15분 전에 울리는 알람을 만드세요. 단 이 3가지만 오늘 중에 하면 됩니다. 단 3일만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3일이면 여러분 몸이 달라지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손발 저림이 줄어들고 오후 졸음이 사라질 겁니다. 일주일을 지나면 더욱 명확할 거고 한 달이면 완전히 새로운 일상이 시작될 겁니다. 박정수 님도 3일 만에 변화를 느끼셨어요. 16년간 고생하신 분이 단 3일 만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3주 실천 기록표를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구체적인 변화 사례들을 더욱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체중 변화, 에너지 레벨의 변화, 그리고 일상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혹은 궁금한 점이 생기셨나요? 또는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을 남겨주세요. 정말 진심을 다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댓글을 읽고 용기를 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즉시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저는 지난 30년간 이 방법으로 도움을 받지 못한 분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2주에서 4주 사이에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혹시 2주가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타이밍이나 제품 선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당류가 들어간 두유는 아닐까요? 혹은 식전 시간이 정확히 15분일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특정 질환으로 인해 식단 제한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반적인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이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우리 채널을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